온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불규칙하고 안 맞으니까 얘가 뭐냐면 그럼 나 휴면할래, 잠을 잘래,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쫙 하고 나면 흙을 다 덮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잔잔한 물을 뿌리죠. 쫙 세게 하는 물이 아니라 잔잔한 물을 뿌려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습도가 발화하기에는 96% 정도. 물에 잠긴 게 아니에요. 습도예요. 습도, 공중습도. 비 오는 날에 공중습도가 바깥에 비가 와요. 그러면 비를 안 맞는 여기서 습도계를 재면 습도가 96%예요. 물속은 100이고 이건 물로 차 있는 거고 공중습도는 수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그게 96%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이 말라 있으면 발화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땅이 말라 있지 않고 땅에서 수분이 이동할 때 그걸 이동수라고 해요. 이동수의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 이동수의 감지에서 크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고산 지역에 올라가면 바위 틈에 자라는 식물들이 있죠. 얘들은 뭘 먹고 자라냐면 높은 산 속에 구름에 의해서 이동되는 습도를 먹고 자라요. 해발 1100, 1200m에 걸리는 애들은 공중 습도를 먹고 자라요. 그것도 이동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는 곳의 식물은 다 이동수를 먹는 거예요. 물을 내가 농사를 져요. 이때 배수로를 깊게 파세요. 자, 저 배들을 할 때 흙을 까탈맞게 골라요. 왜 그러냐면 식물은 윗물을 먹는 게 아니고 돌이나 거기 유기물에 있던 수분이 이동하는 것을 캐치해서 먹는 거예요. 상토만을 쓰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뭐냐면 식물이 부착을 못해요. 튼튼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면 굵은 흙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흙으로 뿌리가 딱 달라붙어요. 그리고 거기서 흙 속에서 나오는 이동수를 빨아먹어요. 절대 식물은 물속에 있는 물을 먹지를 않아요. 물속에 있는 물을 먹는 아이를 따로 이름을 불러요. 뭐라 그러냐면 수생식물이라고. 수생식물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물속에서 산소를 분리해내는 능력이 있는 애예요. 얘들을 수생식물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연꽃하고 수련꽃이 있는데 자, 연꽃은 잎이 이렇고 뿌리가 내려가서 굵은 뿌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수련은 자, 여기에 뿌리가 있고 잎이 나와서 물속에 이렇게 있어요. 전혀 두 가지가 달라요. 얘는 바깥에서 산소를 끌어들여서 뿌리로 산소를 보내는 아이. 이 아이는 물속에 용존되어 있는 산소를 끌어내는 아이. 전혀 달라요. 연하고 수련은 완전히 다른 애예요. 얘는 수생식물이 엄밀히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논 같은 데 심었다가 물이 좀 말라도 연은 안 죽어요. 반대로 수련은 물속에 있는 영양분을 산소를 끌어들이게 진화되어 있어서 연못이 마르면 수련은 죽어요. 전혀 다르게 진화한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물들이 부족하면 발화를 안 해요. 요 조건들,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서 영양 상태, 그 다음에 온도, 광, 습도, 이것이 사실은 뒤생리를 전체적으로 다 결정을 해요. 자, 발화를 했어요, 내가. 그러면 그 다음에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도 뭐냐면 그 몸에 들어있는 영양 상태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냐면 나는 개화하고 결실할 거야. 이거를 결정을 해요. 성장을 하는데 내가 영양분을 못 만들어요. 개화를 할 만큼. 그러면 뭐를 하는 거냐면 계속 그냥 자라기만 해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귀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재배하는 당귀 같은 애들이 보통 재배에다가
땅에다 심고 1년, 2년 만에 얘들을 수확을 다 해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햇빛도 좋고 영양분을 많이 있는 상태라서 더 냅두면 뭐가 되는 거냐면 개화를 하고 추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분이 부실한 상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자연에서 햇빛도 가리고 그늘도 지기도 하고 또는 외부에서 영양분이 잘 안 들어오거나 그러면 당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몇 년도 넘게 살아요. 재배상에서는 2년 안에 수확해요. 2년만 돼도 꽃이 피거나 3년을 가지를 못해요. 추대가 돼서 당귀라는 약재로 못 써요. 그런데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는 10년씩 가야지 꽃이 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음 단계로 절대 못 넘어가요. 식물은. 그러면 다음 단계로 안 넘기는 방법을 농업에서 명확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깻잎을 재배하는데 깻잎을 재배할 때 어떻게 해버리냐면 밤에 불을 계속 비춰버리는 거예요. 조명을 쫙 비춰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낮에 광합성을 해서 만든 영양분으로 저녁 때는 이화작용을 해서 탄수화물이나 이걸로 만들어 놓고 저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잡고 있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녁이면 이걸 해놓는데 뭐를 하는 거냐면 저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을 계속 켜놓으면 계속 영양분만 만들어 나가면서 그 영양분으로 갖고 계속 성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 밑에 있는 깻잎은 가을을 가서 수확을 해도 아래 깨가 한 뿌들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영양분 축적을 못한 거야. 성장하는 곳에 필요한 영양분만 기본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어떤 작물을 키우던 간에 뭐냐면 그 식물의 특성이라고도 하고 이 식물은 이래 이 식물은 이래 이게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식물의 생리예요. 그래서 그 식물의 생리를 모르면 재배 자체가 안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종일할 얘기. 그리고 저녁 때 드디어 마사가 올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늦게나 지금 점심 먹고 정도 이후에 출발할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아직 전화가 안 오는 거 봐서는 기사가 안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해서 어쨌든 흙은 찾아서 안으로 들어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흙이 들어오면 이거를 또 일주일 늦춰줘. 어쨌든 다음 주에는 흙 작업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그 발효된 그 저기 뭐야 버드나무 발효된 것도 오늘 직접 다들 봤죠? 매일 거의 나눠서 가요? 아니면 어떻게 가요? 한꺼번에 발효되는 상태들이